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기본적 분석과 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내 타이밍을 날쌔게 잡아보면 최고겠죠. 그렇죠?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조지 소로스처럼 기술적 분석을 보고 사요. 그리고 얘가 더 갈놈인지 안 갈놈인지 판단을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갑니다. 추세 매매를. 그럼 더 큰 나이스한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선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두 가지 방법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이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한국은 수많은 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이야기하는 건 요것만 죽으라고 옛날 박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해석학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는데, 지금 미국은 월가 애들은 지금 다 잘리고 있고, 말이 좀 셌는데 그만 퇴사를 시키고 AI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한국은 요걸 외치고 있어요. 박사들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아까 말한 지켜줘야 되는 우리 친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주식하는 분들 보세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매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매하면 야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마, 너 그렇게 매매하면 안 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거 매매를 잘 모르니까. 단타만 친다, 기술적 분석은 단타만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 제가 이따 오후에 1000% 급등 종목을 찾아내는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 그 방법을 통한다면 여러분들은 급등주의 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막 올라타서 5% 막 3% 먹으려고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단타하려고, 단타 나쁘다는 건 아닌데 5% 3% 먹으려고 죽으라고 분석하나요? 아니, 못해도 뭐 300% 1000%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호랑이를 잡아야 될 거예요. 호랑이를. 자꾸 왜 다람쥐만 잡으려고 하냐는 거죠. 총을 막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기본적 분석도 배우시는 거고, 또 이 기술적 분석의 이 타이밍과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 이 기술적 타이밍은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못 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사랑에 빠져요. 주식하고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요, 맹신이 들어요. 맹신. 야, 얘는 배신 안 해. 맹신이 됩니다. 그러면 손절 절대 못 쳐요. 너무 아깝죠.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이 종목은 너무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옛날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DI라고. 제가 매매를 엄청 많이 했던 매매인데, 마지막은 결국은 뭐 수익 내고 나왔지만, 수익은 내고 나왔지만 손절을 못 쳐요. 내 자식 같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절 치기가. 사랑에 빠져요. 이 종목하고. 진짜 그래요. 사랑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자기 확신. 확증 평양이라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 갈 거야. 왜?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가 선택하면 다 가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 근데도 계속 내 암시를 걸어요. 이거 너 무조건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결국은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나중에.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은 엄청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매매를 하는 분들은 손절 치겠죠. 그렇죠? 저도 손절을 못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도 손절 못 쳐요. 여러분들 골프 선수들 보면요, 저도 골프를 조금 치는데, 골프 치는 그 프로 선수들 보면요, 프로 선수들 보세요. 겨울에 뭐 합니까? 체력을 길러요. 막 운동 엄청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운동 선수들 보면요, 지금도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프로 있는 분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초보예요. 초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데 훈련 안 받아요. 골프를 치더라도 3개월 연습장 가서 똑딱이라고 한다는 거, 똑딱이를 하잖아요. 그 훈련 받고 와서 필드를 나가고, 그러고도 2, 3년 계속 골프를 레슨을 받습니다. 왜 레슨 받아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레슨을 받아요. 근데 주식은 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씩 투자하는데 레슨을 안 받아요. 왜? 나는 원래 잘할 것 같으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나는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나는 주식을 감이 좋으니까, 나는 고스톱을 잘 치니까, 나는 로또도 막 된 사람이고, 나는 운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사면 무조건 갈 거야. 이런 확증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아니, 저는 생각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크로스핏을 배우고 있거든요. 크로스핏을 배우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가끔은 선생을 때리고 싶어 막.
막 이렇게 붙잡아다가 아이씨 이럴 정도로 짜증이 나는데 정말 그 선생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이 선생은 그만 시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내 체력을 갖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식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손절 못 친다고 했잖아요. 저도 틀릴 때가 많아요. 저도 틀리고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런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주식책을 봅니다. 지금도 밤에 집에 가면 10분, 20분씩 뒤에 제 책머리에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계속 훈련해요. 급등주 찾는 거를 계속 봐요. 그게 안 되면요 녹슬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초보분들은요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안 받고는 절대 안 돼요.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상 스쿨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받지 마라. 훈련을 받아라.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코칭만 받으시면요 제가 모셨던 스승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그 스승이 저한테 선물 옵션 스승이 저한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죠. 계좌 관리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선물을 그만두고 주식으로 넘어오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제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몇 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내용 좋습니다.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시간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대단한 방법 같죠?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랑 계좌 관리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 왜? 세력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개인들은 시간이 있죠. 미국인들은요 주식을 투자할 때 롱런을 봅니다. 롱런. 길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향이 단기 성향이 좀 강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차트에 더 맞아요. 사실 미국 차트 보시면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되게 정확하게 기술적 차트에 맞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정말 막 기겁을 하죠. 막 차트가 너무 막 더럽다고 표현하거든요. 더럽죠. 막 지저분하죠. 근데 여러분들 급등주 이따가 볼 신라젠 1000% 이상 1400% 올라가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 더러울까요? 나이스합니다. 깨끗합니다. 더럽지가 않아요. 더러운 종목은 그러면 차트 막 얹기 더러운 종목 매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단타하는 거죠. 완전 초단타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걸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수익을 내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서울대 가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단타하는 사람과 단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단타하는 사람과 매집하는 사람의 승리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우위를 가릴 수 없지만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예요. 단타를 치든 매집을 하든 뭐 스윙을 하든 뭐 잡들이를 하든 뭐라든 간에 무조건 수익만 내면 되는 거죠. 작전을 치든 뭐라든 간에 우리 목표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골프를 치더라도 장타를 크게 때리는 장타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그 골프 스윙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착을 시키는 이런 골프 선수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오를 것이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기는 사람은 오른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골프를 치듯이 주식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많은 투자자들이 훈련을 안 받고 그냥 매매를 해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게. 차라리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식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이상스쿨의 모토입니다. 질문하실 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내가 이제 주식을 하고 싶어졌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계좌를 트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HTS 봐야 되니까 일단 계좌를 트는 게 좋은데,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관심을 먼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야 주식 시작할 거야 하면서 막 뭐 뉴스 보고 다 보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랑 가장 관계된 기업,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쓰시는 옷 입은 게 어디 건지 아세요? 자라가 상장돼 있나요? 한국에?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옷 입고 있는 한국 브랜드 중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옷, 의류 중에. LG 패션. 그렇죠. LG 패션이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근데 또 뭐가 있죠? LG 패션. 또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즘에 최고 인기를 펼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MLB 아시죠? MLB가 요즘에 또 핫하게 이번에 왓썸맨도 나오던데 MLB가 이번에 그 어글리 슈즈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MLB가 모자로 떴죠. 모자. 중국인들이 MLB를 엄청 좋아해요. MLB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 MLB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발로 또 히트를 쳤습니다. 미국에서. 그 MLB 상장된 기업들 FNF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한섬도 되어 있죠. 상장되어 있죠. 아시죠? 여러분들 휠라코리아 아시죠? 휠라 아시죠? 휠라코리아가 지금 주가가 거의 3-4배 올라왔어요. 휠라가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휠라를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그리고서 한 10년, 20년간 지금 살짝 웃으신 분은 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고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을 먼저 사라는 거죠. 나랑 관계된 기업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기업. 지금 아이폰 쓰세요? 그러면 애플을 관심 있게 보겠죠. 신제품 언제 나올지 알겠죠. 그럼 신제품 나오기 전에 주식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제품 나오기 전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폴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폴드폰을 사서 봤어요. 너무 좋아 폰이. 그럼 주식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야 되죠. 제가 삼성전자를 외쳤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스마트폰을 제가 옴니아 2부터 썼어요. 최악이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왜 나는 애플을 선택 안 하고 옴니아를 선택했을까?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 제가 스마트폰을 왜 옴니아 샀냐면 관계된 부품사들 다 분석하려고 샀어요. 그 분석해서 투자를 했죠. 파트론 다 올라갔어요. 3배, 4배 올랐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대박 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투자인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내가 관계된 기업, 내가 알고 있는 기업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밭을 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관심 있는 기업, 그리고 내가 또 잘 알 수 있는 기업, 내가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기업, 그 기업들을 관심 있게 리스트업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로 공부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워린 버핏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네. 그 아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네네네. 대표님 강의를 보면서 많이 보충할 수 있었는데 네. 기본적 분석에서 대표님만의 어떤 그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네. 있다면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보는 것들은요. 저는 사실 이제 윌리엄 오닐을 상당히 좋아하죠. 제가 캔슬리 법칙 상당히 좋아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전 그래요. 이 기본적 분석이 사실 제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분석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그럼 저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뜯어나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해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류상의 부분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건 사실 비율을 많이 해요. 비율. 어떤 비율이냐? 적자 기업에서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해요. 그렇죠? 그럼 변곡점이 생기겠죠. 그런 어떤 비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비율, 뭐 부채 비율, 또 어떤 비율적인 부분들 이전보다 지금 더 나아질 것이냐, 더 나아질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거죠. 이전의 기업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이 적자 기업이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해요. 갑자기 ROE가 좋아져요. 그리고 점점 더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라 예상을 해요.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요. 고 ROE, 저 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ROE가 높은 거,
ROE가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ROE는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은 설명드리면 오래 가니까 고 ROE랑 저 퍼 종목을 제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율이 점점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매출이나 순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그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전 잡는 게 제 기본적 분석의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제가 네.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가 좀 그렇죠. 충분한데 네네네. 상장되지 않은 네네네. 기업들이나 네네네. 혹은 그렇죠. 공모 주식들, 네. 이제 갓 상장이 될 맞습니다. 주식들은 네. 어떻게 네네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지 좀. 그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완성되지 않은 기본적 분석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외 주식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장외 주식을 분석할 때는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산업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을 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바텀업 방식보다 탑다운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때 탑다운 방식에서 첫 번째로 이 산업을 봅니다. 산업. 이 친구 예를 든다면 지금 최근에 상장하지 않은 비보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장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오피란제닌이라는 어떤 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장애에서는 아주 뜨겁게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2만 원대 좀 미만인데 시총이 벌써 한 1조까지 올라가 있는 아주 좀 큰 기업이죠. 되게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본다면 이 기업은 특수성이 있어요. 바이오 기업이고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산업을 보는 거죠. 이 비보존이 개발하고 있는 그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산업을 보고 이 산업의 발전성을 봅니다.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전에 공모주가 상장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바디프렌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바디프렌드, 그쵸? 우리 회사에도 바디프렌드가 있는데, 바디프렌드가 상장을 한다 하면 나는 그 종목을 사겠다, 난 안 사겠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 이거죠. 바디프렌드가 상장을 한다는 거죠. 곧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빅히트 아시죠? BTS의 그러니까 엔터사 빅히트가 상장하면 사겠다, 난 안 사겠다. 네, 그렇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죠.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산업을 보고 빅히트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미래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미래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기본적 툴을 사용해서 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퍼, 예상퍼, 뭐 예상 ROE 이런 걸 결정해가지고 할인율을 땡겨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예상하냐 이거예요. 솔직히 누가 알 거냐 이거죠. 증권사에서는 예상퍼를 목표가를 제시를 하잖아요. 얼마 예상합니다. 그 목표가도요, 거기에 상당히 지금 보면 다 끌어오는 거예요. 할인율을 쳐가지고 자기가 예측을 해요. 그 예측도 사실은 자료를 누가 줍니까? 증권사가 분석하나요? 아니에요. 그 기업이 예측가를 줘요. 예상,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나올 거다 앞으로, 이걸 예상을 하고 주죠. 그럼 그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감력이 있죠. 직감력. 그러니까 고수 칠 때 그 다음 패가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고수를 던지죠. 사실 이런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바디프렌드가 상장됐을 때 어떻게 모르겠지만 장애 주식을 매매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대수는 상장된 기업들, 그리고 대수 있으면 신규 상장주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가능성을.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주 매매도 우리가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기본에 상장된 많은 지표가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참고하는 매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상스쿨을 검색해 주세요.